네, 이제 요번 말 되면 마친다니까, 뭐. 아, 자, 보죠, 이제. 자, 소유권 취득 갑니다. 내일은 뭐예요? 내일 공시법입니다. 내일은 공시법 가져오시면 돼요. 자, 소유권 취득에서 이번 취득시효 한 문제가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이제 빼고 가겠습니다. 자, 시효 취득, 취득시효 같은 말입니다. 시효 취득. 이 제도가 없으면 변호사들 굶어 죽습니다. 변호사를 먹고 사는 게 시효 취득이에요. 소송 가면 맨 마지막에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87조 법률의 규정입니다. 이거. 법률의 규정인데 예외적으로 이거는 등기를 해야 돼요. 245조. 시효 취득은 예외적으로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고표죠. 자, 그러면 시효. 시간이 경과하면 효과가 발생한, 이 효과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를 먼저 하고 가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자, 요 땅을, 자, 제가 항상 수업할 때는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고, 매수인 사는 사람, 매도인, 매수 이렇게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효 취득이 오면 매도인이 갑자기 바뀌어요. A로 바뀝니다. A가 매도인입니다. 이 땅을 을한테 팔아요. 매수인.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186조 2에서 매수인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등기를 안 했어요. 자, 점유만 이전받았어요. 점유를 이전받아가지고 을이 매수인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 자주 점유야, 타주 점유야? 객관적으로. 매수인이니까 배웠잖아. 매수인은 소유할 의사가 있죠. 자주 점유죠. 시효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주 점유가 포인트예요. 자주 점유를 해야 시효 취득한단 말이에요. 소유 의사로 점유하고 있어요.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여기 시효 기간입니다. 자,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등기하려고 그래요. 등기하려고 보니까 요만큼이 A 땅, 매도인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야. 이 땅이 매도인 땅이 아니고 갑의 땅입니다. 일부죠. 일부를 갑의 땅인데 이 사람이 살 때는 이 땅도 누구 땅으로 믿고 있어요? A 땅으로 믿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농사 짓고 있었어. 20년 동안. 그럼 보세요. 을은 자기가 산 땅이라고 생각하고 20년 농사 짓고 있었고, 그럼 이 사람은 점유하고 있는 권리 행사, 소유권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람 뭐야? 20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아무것도 권리 행사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권리 불행사죠. 소유자이면서. 그러면 20년 동안 권리 불행사한 사람하고 20년 동안 농사 짓고 있는 사람하고 누구를 더 보호해야 되겠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사람을 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소유자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자, 이걸 이제 시효 완성이라고 그래. 을이 이제 갑한테 가서 아저씨, 내가 이거 A 땅인 줄 알고 사가지고 20년 농사 지었습니다. 라고 20년을 딱 입증해야 돼. 입증하면 이걸 시효 완성이라고 그래. 시효 완성을 입증하면 판사가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 내려줘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판결로 등기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보세요. 을이 판결이 아니고 갑한테 가서 아저씨, 내가 이 당신 땅을 A한테 사가지고 20년 농사 지었으니까 같이 우리 등기는 공동신청이니까 같이 등기하러 갑시다. 그러면 갑이 알았어 하고 등기해 주겠어요? 그죠? 돌았나 하고 시기작대기 들고 나 때려 죽인다고. 어떤 사람은 나 떨고 나옵니다. 이게. 나 떨고 나와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99.9% 소송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이제 을이 이제 승소 판결 받았죠.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이제 등기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 신청하면 등기부에 단독 신청입니다. 소유자 이제 갑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요 땅은 이제 분필해야 되겠죠. 요만큼이 갑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99번지였다. 그러면 99-1이라고 분필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여기다 이 소유
소유권 이전 조심해야 돼. 등기부에 뭐라고 정리하면 시효취득이라고 적는단 말이에요. 시효취득은 요 점유 개시한 날 적습니다. 자, 오늘은 점유를 개시를 2000년 1월 1일 날 개시했다고 하죠. 1월 1일 현재 등기는 오늘 합니다. 쉽게 해도 2023년도 1월 그러니까 10일 날 등기한다고 하죠. 등기시는 오늘 하지만 여기는 등기원인은 2000년 1월 1일이야. 시효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을.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자야? 오늘부터 소유자야? 2000년부터 소유자야? 2000년부터 소유자가 돼. 이걸 소급표라 그래. 소급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등기했지만 오늘부터가 아니고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해. 20년 동안 이 사람 농사 졌으면 이 농사 진 거는 자기 소유권에 기한 농사 졌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소급하니까 이게 시효취득입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죠? 점유의 효과라는 거죠. 이게 20년 점유의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의는 정리됐어. 보죠. 의 취득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20년 저거 20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 점유입니다. 계속된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이 점유야. 점유가 진실한 권리와 일치 여부는 묻지 않고 권리 예컨대 소유권 취득에 효과 생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양가로 3번 중요합니다. 시효 취득이 인정되는 권리. 자, 20년 점유할 수 있는 것만 시효 취득해. 자, 점유 못하는 거 뭐야?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점유 못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시효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 취득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은 시효 취득하는 거죠. 자, 갑니다. 1번 줄고 나가죠.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점유할 수 있는 거 소유권, 지상권 줄거돼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앞에는 두 개가 나와야 돼. 머리 그렸다면 개표 지역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다. 분묘기지권도 20년 자 점유하면 됩니다. 질권은 동산이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시효취득 못하는 거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죠. 저당권이야. 저당권은 시효취득이 인정이 안 돼요. 저당권만 기억합니다.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 저당권.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저당권하고 쉼표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 등은 시효취득이 인정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예제 문제가 이제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답 1번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시효 취득 못합니다. 답이 1. 나머지는 가능. 2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개표니까 시효 취득할 수 있고 3번 지상권 가능하고 4번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을 못합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국유재산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적지 마시고 국가재산이야. 국가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나누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자 개인적 거래가 안 돼. 이건 시효취득 못해요. 행정재산. 예외적으로 이게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어. 잡종, 별 볼 일 없는 거죠. 잡종재산 그러니까 꼭 똥개처럼 보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일반재산으로 바꿨어. 이거는 개인한테 팔 수 있어. 사적 거래가 가능해요. 거래가 가능한 요거는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잡종재산은 거래해서 시효취득 가능해요. 그 다음에 5번 성명불상자의 토지.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토지. 이것도 당연히 땅이니까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 4번 이제 갑니다. 취득시효의 대상. 자, 줄거쳐보죠. 1.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자, 기억. 자기 소유 부동산이나 조금 전에 봤던 누구 땅인지 모르는 성명불상자 소유물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일필토지. 읽어줘. 일필토지 일부 시효취득 가능. 그러니까 일부 시효취득이 더 많아요. 일필제 일부입니다.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3번 조심하고 3번 국유재산 원칙은 시효취득이 안 돼요. 예외적으로 까만 색깔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반 재산, 잡종 재산. 자, 그러나 조심해야 돼. 일반 재산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저거 몇 년? 20년. 20년 완성되면 빨리 등기해야 돼요. 그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됐죠. 그럼 시효취득 못해요. 행정재산으로 되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일반 재산일 때 빨리 등기했었어야 돼요. 등기 안 하고 있는데 그게 행정재산으로 바뀌면 시효취득으로 등기할 수가 없다. 4번 공유지분도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공유지분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중요합니다. 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취득 못해요.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이런 것은 시효취득 안 됩니다. 자, 밑에 그 판례 나오죠. 자, 까만 색깔 세 번째부터 줄거세요. 집합 건물의 즉 아파트의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시효취득하면 귀신 아파트 돼버려요. 자, 다음 하나씩 가보죠. 이번에 이제 부동산 동그라미 치죠. 소유권의 점유 시효취득. 시효취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자, 점유를, 남의 땅을 점유를 먼저 했다가 나중에 등기해서 하는 게 점유 시효취득이고, 이거는 20년 점유해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먼저 남의 땅이 먼저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먼저 돼 있고 나서 나중에 점유하는 게 등기부 시효취득이라 그래요. 이거는 조심할 게 20년 점유하고 나중에 등기가 됩니다. 이거는 등기가 먼저 돼 있으니까 이거는 10년만 점유하면 돼요. 일단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입니다. 자, 원칙부터 갑니다. 이거예요. 항상 일부 시효취득이 더 많다는 거 기억하고. 자, 245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제목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담은 기간을 씌우세요. 기간을 취득시효로 바꾸세요. 취득시효. 줄여서 점유시효취득이라고 합니다. 점유시효취득 제1항. 동그라미처럼 몇 년간이야? 20년입니다. 자, 우리 민법 중에 가장 어려운 데가 이겁니다. 사실 취득시효예요. 이거 어렵게 되면 못 풉니다. 적당하게 이제 나올 만한 것만 보고 갑니다. 그 내가 이제 공부하다가 취득시효 너무 어렵다. 아예 제껴버리세요. 틀려주세요. 우리 8개 틀려도 합격한다 그랬죠, 민법. 8개 틀리면 80점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총칙은 사실 틀릴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학생들이 가만보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조건과 기한이 잘 안 돼서 꽤 있어요. 안 되면 이거 버리세요. 이게 0.5문제 나와. 2년에 한 문제씩 나오니까. 그 다음 대리가 조금 어려운 사람, 대리에는 유권 대리 하나 묶어도 유권 대리 하나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8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물건에서는 바로 시효취득. 이거 버리세요. 뭐 정 어려우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저당권이 한 3문제나 그 중에 하나 버려도 돼. 너무 어려우면. 그래서 이것도 한 2개 틀리면 돼. 2개. 총칙도 한 2개. 그 다음 계약법, 채권계약법. 채권계약법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 책임, 이게 참 어려워요. 그거 하나 버리고. 또 나머지 그 중에 한 개 또 어려워. 하나 버리고. 또 한 2개 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6개 버리고, 6개. 그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또 특별법에서도 어려운 집권법 같은 어려운 한 개 버리고. 그럼 7, 8개 버려도 8개 버리니까 다른 걸 맞추면 80점 나와요. 아니, 좀 더 틀려 7점 나오니까. 너무 어려운 것은 나중에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의의 정도는 알아야 돼. 의의를 알아야 내가 버릴까 말까 하지. 버리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20년 점유. 자, 해봅시다. 요거는 20년간 소유여사 자주죠, 자주. 자주 평원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여기까지가 시효 취득한 자는 이거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 33에 올려 나왔죠, 작년에. 그럼 시효 취득 요건은 몇 년 점유야? 20년 점유. 이게 포인트예요. 점유할 때 자평공입니다. 자평공 점유. and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등기하면 소급에서 점유 개시한 때 소급에서 취득한다. 이건 기억해야죠. 여기서 다 추정되죠? 자주 평원 공여는 추정되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죠. 이거 197조에서 배웠잖아. 평원 공연 추정되니까 시효 취득자가 입증할 책임은 없다. 이거 됩니다. 20년간 자주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시효 완성했으니까 이걸 시효 완성자는 채권자입니다. 아니, 등기 안 했으니까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 발생했어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딱 더하기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이었다. 그러면 지상권 등기하면, 전세권이었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하면 취득이에요. 시험은 거의 소유권에서 나옵니다. 소유권. 자, 1번 내려오죠. 취득시효 요건은 세 가지. 평원, 공연, 자주점. 자주를 앞으로 빼세요. 순서를 자평공으로 해옵니다. 자주가 가장 중요해요. 자주, 평원, 공연, 점유해야 돼. 자, 동그라미 1번. 점유자는 자평공 점유가 동그라미 추정되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을입니다. 을이 이 세 가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시효 취득을 부정하는 상대방 갑이 거꾸로 입증해야 하죠. 타주, 강폭, 음비점유는 거꾸로 증명을 해야 한다. 대판 전원 합의체죠. 다음 동그라미 3번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줄 또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이 땅에 뭐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도 시효 취득하는 데는 전혀 지장 안 받습니다. 가만히 취득 시효 기간 20년 완성 전에 부동산의 압류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까만 색깔 취득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다. 10년, 5년 중단되지 않습니다. 20년 지나면 시효 취득해요. 다음 반거래 2번 몇 년간 점유? 20년간 점유입니다. 20년간 점유 이퀄적으로 시효 완성이라 그래. 20년 딱 완성되면 돼. 자, 1번 점유는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포함돼요. 이 땅을 일부를 을이 20년 점유합니다. 이때 이 점유는 간접 점유도 포함됩니다. 근데 간접 점유 이 땅이 농지라고 하죠. 농지를 을이 병한테 농지 임대를 줬어. 임차인. 농지 임대인입니다. 자, 그럼 아까 이 점유는 무슨 점유라 그랬어? 자주 점유해야 돼? 타주 점유해야 돼? 자주 점유해야죠? 누가 자주야? 임대인이 자주야? 임차인이 자주야? 누가 자주해요? 이 사람 자주잖아. 이건 타주잖아. 임차인이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시효 취득합니다. 간접 점유자죠? 구별 잘해야 돼요. 그게 1번 얘기야. 간접 점유로도 시효 취득 가능하다. 즉 제3자 이퀄 임차인나 임차인을 점유 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해온 자는 비록 그가 간접 점유자가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임대인이 자주점유입니다. 임대인이. 2번 취득시효 기산점이야. 자, 취득시효 기산점 항상 점유 개시 시점이야. 우리 점유 개시 시점은 항상 공부가 편하게 2000년이라고 하죠. 2000년 1월 1일 날 시작했다. 요때부터 시작해서 20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이 되어야 시효 완성입니다. 이때부터 언제든지 등기할 수 있죠. 이때 등기하든
2021, 22, 23 점유 개시 시점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취득시효 기산점. 취득시효 기산점 줄어든다. 점유가 시작된 때이다. 2000년도 1월 1일이고 1월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원칙 기억합니다. 점유 기산하는 날짜는 개시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아직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다. 임의 선택 안 됩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땅을 A로부터 샀는데 요만큼이 일부가 갑의 땅입니다. 우리 2000년 1월 1일부터 점유 시작했어요. 요때부터 이제 기산해서 20년이 지나야 등기할 수 있다. 최소한도 2020년 1월 1일이 돼야 시효 완성합니다. 요 중간에 임의 기산점 하면 안 돼요. 2001년, 2년, 1년 안 됩니다. 임의로 기산할 수 없고 딱 시작한 날부터 기산해야 돼. 자, 그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20년 시효 완성해서 딱 요걸 시효 완성자라고 그래. 기간이 완성자.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 채권자죠. 채권자면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은 갑이 소유자란 말이야. 근데 소유자가 이제 병한테 팝니다. 자, 시효 완성되고 나서 21년도, 21년 만에 팔았어요. 매매. 그럼 이 사람은 매수인이 제2 매수인하고 똑같죠. 이게 만약에 매매가 됐다면 얘가 제1 매수인이죠. 이거는 매매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 245조 제1항에 의해서 법률 규정으로 채권자죠. 이 사람은 제1 채권자, 이 사람은 제2 채권자죠. 우리 총칙에서 배웠죠. 한 개의 물건에 채권자가 2명일 때는 누가 우선해요? 채권은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등기한 놈이 이긴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자 21년을 사가지고 먼저 등기해서 소유자. 그러면 병이 소유자죠. 얘는 빵 되는 거예요. 이 채권자는 등기 뭐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이제 20년 후에 시효 완성 후에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면 후꽝 됩니다. 시효 취득 못합니다. 후꽝. 왜?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권자 되었고 이 채권자잖아. 그럼 이 등기는 이행불능이 돼버리죠. 이행불가능. 그래서 어른 병에게 대항 못합니다. 후꽝. 그 점을 기억해야 돼. 후꽝. 근데 예외가 있어 보세요. 조금 어렵게 넣고 2차 시효 취득. 그래서 이 어려운 거예요. 을이 이제 20년 점유했어요. 채권자였어. 근데 갑이 21년 만에 팔았어요. 이게 등기 넘어왔다. 자, 그럼 요게 을이 1960년부터 1월부터 시작했어. 60년 시작했다면 1980년 1월 1일부터 시효 완성했죠. 후 80년, 그러니까 81년이죠. 81년도에 팔았다면 20년 후죠. 그러면 82년도에 만약에 1년도에 등기했다. 그러면 병이 소유자야. 얘는 후꽝이죠. 어른 병한테 대항 못해요. 근데 병이 이제 문제는 자 81년도에 소유자가 됐는데 자 병이 자 그런데 병이 소유권 등기해놓고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져요. 등기를 해놓고 을이 계속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농사를 계속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농사 이때 새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고 81년도 이걸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새로 기산점을 삼아 81년부터 20년 그러면 2001년도요. 1년 1월 1일이 되면 이걸 2차 시효취득이라고 그래. 2차 시효취득 조항에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차 시효 이게 예외죠. 여기 오른쪽 갑니다. 2차 취득시효 굉장히 자주 나와요. 보죠. 또 한 다음에 소유자 명의가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적어요. 갑에서 병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줄어듭니다.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 81년도를 기산점으로 삼아도 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성된 경우에는 2001년도에는 소유자 변동 시점을
기산점 앞에서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동그라미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또 2차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병이 이 20년 중간에 81년도에 병이 정액에 한 90년도에 팔았어요. 소유자 또 바뀌었죠? 이럴 때는 이렇게 2차 시효 취득할 수도 있어요. 20년 지나면 중간에 소유자가 변동되어도 2차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그 뒤에 줄 거보죠. 이러한 법리는 자, 갑니다. 새로이 2차 취득 시효가 개시되어 81년도 그 20년 취득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다시 살짝 적어 병에서 정으로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2차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줄만 그놓고 차후에 문제풀이 가서 자세히 합니다. 자, 방금 3 등기하죠. 동그라미 1 점유 취득 시효는 245조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등기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시효 취득은 맨 뒤에 이전 등기 방법으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이라고 합니다. 이전 등기합니다. 자, 3번 조심하고 시효 취득자 이퀄 채권자입니다. 시효 취득 이퀄 채권자는 취득 시효 완성 20년 완성이죠. 20년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2가 바로 시효 취득이야.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퀄 채권이 발생할 뿐이다 이겁니다. 잘라주고 따라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중요합니다. 시효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조심할게. 자, 시효 취득입니다. 시효 취득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자가 청구하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앞에서 우리 배웠어. 우리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니까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100년, 200년, 1000년 가도 등기할 수 있어요. 병한테 파기 전에는.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4번입니다.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인정은 채청이야 채권갑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 시효 완성, 즉 20년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 줄거서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그 토지에 대한 줄거 나간다.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점유 계속하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동그라미 2번. 자, 등기의 상대방이야. 항상 이 채권적 청구권은 채무자가 상대방이에요. 채무자니까 사람이 자, 시효 완성 20년 당시 진정한 소유자죠. 20년 당시 진정한 소유자가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갑이 20년 후에 병한테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을이 의무자니까 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이게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등기자 할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20년 당시 소유자가 의무자예요. 자, 갑니다. 5번 조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줄거세요. 시효 완성 당시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 앞에 살짝 적어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갑을 상대로 해야 돼요. 즉, 네 번째 줄 보세요. 즉, 무효등기 명의자는 만약에 이 등기가 무효야. 무효등기 명의자는 진짜 소유자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안 됩니다. 무효등기의 명의자는 등기 상대방이 되지를 못한다. 진정한 소유자가 돼야 돼.
자, 양가로 2번 시효 완성자 을이라고 하죠.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 정이라고 놓으세요. 정의 법적 지위. 조금 어렵지만 자 보죠. 처음에는 어려워요. 자, A로부터 계속 이겁니다. 을이 매수해서 자, 요거 남의 땅을 20년 점유했어요. 그럼 시효 완성이죠. 취득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입니다. 요거는 계약 채권자, 정확하게 법정 채권자죠. 법이 정한 채권자. 항상 우리가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계약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죠. 법률 규정이죠. 채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매매 계약을, 자, 이거랑 비슷하죠. 매매 계약을 했더라면 이 사람이 매수인이잖아요. 지금은 매매 계약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시효 완성자라 그런단 말이야. 채권자예요. 매매하고 이걸로 가보죠. 매매 계약을 했다가 매수인이 아직 미등기 등기하지 않았어요. 등기하지 않고 이 땅 정한테 팔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점유를 하고 점유 승계인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 갑하고 병 사이에 계약 관계 있어 없어요? 계약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 체결 안 했잖아. 계약 체결 안 했으니까 직접 이렇게 등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채권자 대해야죠. 정은 이 매매로 우리 소유권 이전 청구 요걸 보존하기 위하여 또 등기부에서 배웁니다. 공시부에서 요걸 보존하기 위해 을을 대위하는 이렇게 대위 이전 등기 채권자 대위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순차로 이렇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시효완성도 마찬가지야. 시효완성도 이렇게 대위 이전 등기 한 다음에 등기하지 직접 등기할 수는 없다. 자주 나옵니다. 그 얘기야, 그게. 자, 밑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이거 나간다. 그냥, 전 점유자, 을이라고 넣으세요. 전 점유자, 을을 승계한 자, 정은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 승계하는 것이지, 점유로 인한 권리까지 승계하는 아니므로, 까만 색깔 줄거세요. 시효 완성자, 을입니다. 을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 정이야. 고물의 정. 현 점유자. 왜 정이라고 하느냐면 아까 갑이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 병에게. 이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건 을이 정한테 판 거야. 현 점유자. 정은 조심해야 돼. 줄고 나간다. 전 점유자 을의 소유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를 동그라미 대위 대신 행사했을 뿐이고 전 점유자 을의 취득 시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동그라미 직접 자기 정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권한은 없다 대판 전원 합의체죠. 구별 잘해야 돼. 이 정이 등기하는 방법은 을을 대위해서 대위 이전 등기를 해서 순차 이전 등기하지 직접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양가로 3번 효과입니다. 그 소고표 조심해야 돼. 274조 제목에 줄거세요. 소유권 취득의 동그라미 소고표입니다. 제1항 전 두조 규정을 전두조를 시효 취득이라고 하세요. 시효 취득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의혹은 동그라미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000년 1월 1일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에 방가를 1번 제목 줄었죠.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하면 오늘 해요. 적죠. 오늘 등기하면 점유 개시 당시 2000년 1월 1일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급표 조심해야 돼. 항상 법은 소급표는 예외니까 워낙 많이 내요. 국회에서도 소급은 굉장히 싸우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 그 손실 우리 손해봤잖아요. 소급에서 막 달라고 안 주잖아요. 소급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요. 소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나온다고 봐요. 방금 2번 원시 최대. 자, 보세요. 자, 이 을은, 자, 가만히 보세요. 을은 갑하고 계약을 했어, 안 했어요?
갑하고 계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조심해야 계약을 안 한 거예요. 계약을 누구랑 했어? A와 한 거예요. A와 했는데 갑의 땅 이만큼 포함. 이 계약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86조 법률행위가 아니야. 법률행위 아닌데 이 사람이 자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187조라는 거야.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 187조는 상공, 판경, 기타 법률에 의한 취득은 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외라는 거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험에 잘 내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하면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찾아놔. 그럼 이 사람은 갑하고 계약을 안 했는데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원시 취득이라 그래. 성계 취득이 아니죠? 첨 취득이야. 원시 취득. 오른쪽에 동그라미 1.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처음 취득이므로 부동산 위에 존재했던 제한이나 하자는 원칙적으로 다 소멸합니다. 원시 취득이니까. 자, 방가로 3번. 시효이익은 포기할 수 있자. 의리. 자, 의리. 나 소유권 취득 안 하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 시효이익 포기. 나 이거 소유권 취득 안 하겠다. 그럼 의리 갑한테 포기 의사 표시를 해야 돼. 이거는 시효 완성 후에 해야 돼요. 20년 후에 해야지. 20년 전에는 이 사람은 채권자가 아니잖아. 포기하려면 시효 완성 후에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 취득 시효기간 만료 후입니다. 20년 후에는 시효 완성자 을은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자, 누구한테 해야 되냐? 갑에게 포기해야 됩니다. 을이 갑에게. 자, 그래서 까만 색깔 나오네요. 취득 시효 완성 후야. 20년 완성 후 피고가 갑이야. 피고, 자, 소송했다가, 자, 을이 갑한테 나 20년 시효 완성했으니까 소유권 이전해달라라고 소송 제기해서 그럼 이 사람이 원고, 이 사람 피고죠. 소송 제기했어요.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을도 있죠. 이 땅을 사실은 남의 땅이잖아. A한테 살 때. 남의 땅이니까 이 사람도 조금 잘못한 게 있죠. 이 갑도 20년 동안, 농사 안 졌으니까 이제 뺏기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이쪽에도 변호사 있고요. 이쪽도 변호사 있습니다. 변호사 있으니까 뭐 또 대부분까지 가려 그러면 소송 비용도 많이 드니까 서로 좀 양보 좀 하세요. 이렇게도 많이 시킵니다. 많이 시켜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돈이 10억짜리다. 10억짜리다. 반반 손해보고 한 5억 정도 받고 5억 정도 주고 그냥 당신은 또 5억 받고 넘기세요.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돈 5억 받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 못해요. 5억 받고 포기 갑니다. 자, 갑니다. 시효 취득 20년 완성 후 피고가 갑이야.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이 취하하는 것은 포기죠. 소송을 취소하는 게 취하죠. 취하한 경우 까만 색깔 취득 시효이익을 포기한 걸로 본다. 소송 취하는 이 포기입니다. 자, 그 점 조심하고요. 다음 방가로 4번 내려옵니다. 취득 시효도 중단 시험은 안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자, 방가로 4번. 자, 4번은 자, 기억합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요것만 지나면 좀 쉬워져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1부. 자, 20년 완성 전이야. 20년 완성 전에 이 사람 시효 취득했어? 못했어요? 시효 취득 못했죠? 아직 채권자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19년 됐다는 거죠. 19년 점유했어요. 시효 완성 전입니다. 전에 갑이 병한테 팝니다. 19년, 20년 전이죠. 등기 넘어가요. 이 사람 아직은 아무런 권리가 없잖아요. 아직은. 이 사람 농사를 짓고 있어, 지금 19년. 그러면 이제 병이 와가지고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권리 행사해야죠. 자기가 농사 지려고 보니까 을이 농사 짓고 있잖아. 야, 뭐야, 을 뭐야. 내가 소유자 됐는데 너 나가라. 이렇게 이제 권리 행사합니다. 권리 행사하면 19년 점유가 이제 빵년이 됩니다. 빵년. 이게 소멸시효가 중단돼. 빵년이 돼. 20년 농사 지어야 돼. 이 사람이 이제 권리 행사하면 되는데 권리 행사를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19년이니까 1년만 지나면 1년만 20년 되잖아. 그러면 딱 1년 있다가 을이
병한테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됩니다. 왜? 시효취득의 상대방은 딱 20년 당시 소유자니까 그 점 조심해야 돼. 시효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됐으면 어른, 자 20년 딱 되는 순간 병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기억합니다. 4번. 자, 시효 완성 전자 동그라미 치세요. 전 가로 열고 시효기간 진행 중 같으면 19년. 19년에 소유자 갑이 부동산을 적어 병에게 처분한 경우야. 완성 전 병에게 처분하면 자 이거 나가죠. 시효기간 완성 전에 소유자 갑이 19년 만에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하면 시효 완성자 어른 아직은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자 줄것에 이제 시효 완성 당시 20년 당시 등기명의자 병이죠. 병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 갑이 병에게 처분해서 병이 소유자 되면 가만히 있다가 20년 당시 등기명의자 병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가 있다. 요 지문 한 개밖에 없어. 전자가 나오면 요거는 근데 너무 쉬워 잘 안 내요. 문제는 20년 후라 그랬어요. 20년 후가 중요한 뒤에 어리 시효 완성 후 20년 점유였어요. 그럼 뭐가 됐죠? 시효 완성자 채권자가 됐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했어요. 그럼 빨리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 근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20년 후에 병한테 팔았다 그랬죠? 이 사람도 제1채권자, 이 사람은 제2채권자죠. 채권자 사이는 우열이 없으니까 등기가 이쪽은 넘어가면 얘는 꽝이라 그랬죠? 이걸 후꽝 이렇게 된다. 후꽝 되니까 갑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이 등기가 이행불능에 빠졌죠. 후꽝입니다. 병이 소유자예요. 어른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없으니까 어른 병에게 주장 못해요. 그럼 이제 갑은 어른 갑에게 자 요게 이행불능이네. 조심해야 돼. 그러면 갑이 을에게 책임지는 게 채무불이행하고 자 소유권 이전 안 해줬으니까 하고 불법행위 중 조심해야 됩니다. 자 채무불이행 책임은 없어요. 왜? 둘이 계약을 했어 안 했어요? 계약이 없잖아. 계약이 없으니까 채권 채무가 없는 거죠. 채무불이행은 성립 안 합니다. 네, 계약은 안 해도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죠. 근데 자, 을이 20년 완성사 알고 제3자한테 팔았다면 이때는 고의가 있으니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은 해줘야 됩니다. 자, 그 점이 정리됩니다. 자, 가보죠. 5번 부동산 점유 취득 완성 후 동그라미 후 20년 후 등기 전 법률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방가르 1 시효 완성 후 소유명인 갑이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네요. 옆에 저거 후꽝이라고 적어요. 후꽝. 그래서 어른 후꽝 등기 못해요. 후꽝.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시효 완성자 어른 시효 완성 후 20년 후 유효하게 등기를 격려한 제3자 병은 선의약이 불문합니다. 병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걸 후꽝으로 외웁니다. 20년 후에 제3자 병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면 어른 후꽝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후꽝. 그리고 니은 마찬가지 시효 완성 전이야 20년 전에 가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이겁니다. 갑이 19년 만에 가등기를 해줬어. 병에게. 아직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죠. 아직 효력이 없어. 자, 가등기는 자, 해서 격려했더라도 이제 시효 완성 후 자 20년 후입니다. 20년 후에 가등기권자가 소유자 병 본등기 했어요. 그러면 후 소유자 됐죠? 후꽝이 되는 꽝. 취득시 완성 후 20년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 병에 대해서는 후꽝입니다. 시효 취득 주장할 수가 없다.
후광. 다음 리얼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리얼. 시효기간 20년 만료 후 명의수탁자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넘기받은 명의신탁자 갑도 후광입니다. 갑도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어른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은 말 고등점입니다. 다음에 자, 동그라미 미음대로 미음. 취득시효 완성 후 20년 후 이전 등기하기 전에 제3자 병 앞으로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격려되는 경우. 자, 이겁니다. 자, 20년 후에 자, 가등기를 했어요. 자, 가등기는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 효력 없죠? 없으니까 어른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죠? 이게 본등기가 되면 후광이지만 가등기 됐으니까 등기할 수 있답니다. 경기된 경우도 점유자 어른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가 있다. 자, 조금 어렵지만 자, 그럼 예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20년 후에 병안터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갑니다. 후광이야 시효취득 못해요. 예외적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자, 갑의 사람이 알고 팔아먹으면 아까 불법행위라 그랬잖아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근데 병이 갑의 알고 이렇게 나한테 팔아 적극 가람 나와요. 우리 적극 가람 어디서 배웠죠? 103조에서 배웠잖아요. 적극 가담은 사유질서에 반하니까 이 등기는 무효죠? 이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거 말소하고 등기 가능합니다. 자, 갑니다. 거의 미음이야. 미음 더 중요해요. 미음. 제3자 병이 부동산 소유자 갑의 시효 완성자 을에 대한 동그라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제3자 병명의 등기는 무효다. 옆에 적어 103조 위반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자, 이 경우 자 103조 갑니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일 때는 자 보세요.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계약관계 없죠? 없으니까 대위해야죠.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죠. 직접 말소 못합니다. 103조도 배웠잖아. 시효 완성당 이 경우 시효 완성자 을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 명의자 갑을 동그라미 대위하여 제3자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직접 말소할 수는 없다. 103조에서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자, 2번에서 동그라미 니은만 기억, 니은. 불법행위 책임 성립. 불법행위 책임 성립.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줄거세요. 그러나, 다음. 그러나, 소유자 갑이 시효 완성 사실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상태에서 부동산을 살짝 병에게 처분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불법행위는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맨 밑에 동그라미 미음 내려옵니다. 부당이득 바나나 문은 없어요. 자, 설명을 하고 가죠. 이건 아까 매매하고 비슷해요. 만약에 을이 20년 시효 완성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되었죠. 채권자.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자가 된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더라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채권자고, 지금 시효는 매매를 안 했지만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채권자가 된 거야. 채권자가 되니까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자란 말이야. 의무자가 권리자에 대해서 주장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등기해 줄 의무자지. 자, 정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자, 그래서 오로지 의무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조심합니다. 동그란 미음 조심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20년 완성되면 소유자 갑은 줄거나서 갑은 시효 완성자 을의 소유권 이전 등 경우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심표. 자, 있다. 고로 그 밑에 줄 까만 색깔 줄 긋는다. 소유 명의자 갑은 시효 완성자 을에 대하여 아무것도 권리가 없어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없고 또 목적물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오로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만 있을 뿐이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의무자지 아무런 권리가 없다. 여기 32의 문제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방가로 2번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자의 처분 변경에서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까만 색깔 기억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효 취득자가 20년 전입니다. 을이 원소유자 갑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건저당의 피담보 채무 변제하는 그것은 줄거세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주 나온 거죠. 자, 을이 20년 시효 완성했어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갑이 자, 요 땅을 잡혀서 A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1억 빌리면서 건저당을 설정했어. 또는 저당을 설정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 뭐 등기하면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러니까 을이 이 돈을 대신 갚아줬어요. 1억. 돈을 은행에 대신 1억을 대위 변제해 줬어요. 이건 뭐야? 자기의 이익을 위한 변제죠. 그래서 등기하면 자기 소유권이 되니까 자기 일을 위한 변제니까 을이 이 갑한테 야, 내가 1억 너 채무를 변제했으니까 1억 부당이익으로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한 변제니까 갑한테 대신 변제한 거 1억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주 나와 읽어보죠. 자신의 을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까만 색깔 원소유자 갑에게 대신 대위 변제를 이유로 1억 보상권 행사 못해요. 보상권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 옆에 기출을 보세요. 기출로 정리합니다. 원소유자 갑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근데 1억을 변제한 시효취득자 을은 원소유자 갑에 대해서 1억 보상권 행사할 수는 없다. 자기 채무 변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최근 거 한 개만 보죠. 맨 위에 32회 거 예제, 맨 위에 예제.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 틀린 것 1.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 열람하러 가면요, 옛날 한 1940년대 30년대 등기 보셨어요? 안 보셨죠, 그죠? 이때는 100% 뭘 쓰냐? 일제강점기잖아요. 100% 뭘 쓰냐면 펜으로 썼어. 펜. 잉크 찍어가지고 있죠, 그죠? 잉크 찍어 펜으로 썼어. 그러면 이제 잉크가 무너지면 썰어지면 잉크가 등기부에 묻어요. 그럼 보통 집에 보면, 그죠? 이 집에 한 애가 10명이다. 그럼 1남이 한자로 다 있습니다. 2남이, 3남이, 가다가 4남이 왜 없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5남이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없잖아요. 잉크가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또는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웠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다가 여기 있죠. 담배 제가 떨어져 똑벌 없어져. 그냥 남자만 붙어 있어요. 이걸 성명불상자라고 그래요. 이름이 뭔지 모르잖아. 소유자는 있죠. 3남이 소유인데 소유자가 있어. 이거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그 얘기입니다. 성명불상자는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거. 1. 성명불상자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취득 인정할 수 있다. 2번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 나왔네요. 일반재산, 잡종재산의 경우는
취득 시효 대상이 된다 그랬죠? 된다. 무슨 재산은 시효 취득 못한다 그랬어?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 못해요. 국유재산은 거의 99%가 행정재산이에요. 일반 재산은 얼마 안 됩니다. 다음 3번.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하였어요. 주장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추정되니까. 주장할 필요 없어. 근데 주장했을 건데 바보같이. 변호사 같으면 주장 안 했을 텐데 개인이 자기가 소송하면 한단 말이야.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아도 계속 추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된다. 틀렸네요. 번복되지 않습니다. 번복이 되려면 상대방이 반대 증거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증명해야지. 인정 안 되더라도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이 4번. 자, 이건 조금 어렵지만 보죠.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이거는 승계가 있다면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승계했으니까. 이거는 전번주에 배운 거네요. 취득시효 완성 후 그러면 20년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이 사람 채권자죠. 정당한 채권자들은 소유자 갑에 대해서 취득시효 기간 중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없죠. 정당이득이죠. 부당이득 발언하면은 없다 정당이득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한 장 넘겨보세요. 남은 게 이제 등기부 시효취득합니다. 지금까지 간 점유 시효취득이었어요. 자, 등기부 시효취득은 먼저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땅에 자, 갑이 소유자인데 자, 등기가 여기다가 갑이 소유자입니다. 등기가 소유자 갑의 건데 여기다가 이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돼 있어요. 자, 이 등기가 무효 등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이라고 돼 있는데 을이 이제 여기에 10년간 점유하면 이 사람이 시효취득하는 걸 등기부 시효취득이라 그래요. 먼저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245조 갑니다. 제2항 부동산 동그라미의 소유자를 등기한 자가 이때 등기는 유효, 무효 등기 다 포함돼. 유효 등기나 무효 등기한 자가 10년입니다. 10년간 자주, 평온, 공연, 줄거 더 추가되는 게 선의며 과실 없이 부동산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해. 아까 점유 시효 취득은 요건이 뭐였죠? 20년 점유였죠? 20년 점유가 아니고 등기부는 먼저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10년 점유하면 돼요. 다음 선의, 자주, 평온, 공연 여기다가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선의 점유, 자주 점유가 더 추가된다. 여기 포인트야. 선자 더 추가돼야 돼. 선의 자주 점유한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앞에 선의 무과실 점유가 더 추가돼요. 자주 평온 공연에다가 선의 무과실이 추가됩니다. 자, 기억 줄거도요. 선의 무과실 점유는 딱 한 번이야. 점유 개시 당시 있으면 된다. 딱 점유 시작할 때 2000년 1월 1일 딱 한 번이면 되고, 그 다음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 아니에요. 등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점유 취득에 관한 요건입니다.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취득해야 돼. 다음 동그라미 니은 우리 전번주 배운 거네요. 선의, 평온, 공연, 자주, 선의 점유는 다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입증 안 해도 돼요. 뭐는 추정 안 된다 그랬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 취득 주장자 을이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돼.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되니까 을이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무과실은 을이 증명해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점유자, 의리, 소유자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때 등기는 유효, 무효 다 포함돼. 자, 읽어나가면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인 등기는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출근나간다. 무효 등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안 돼. 이것도 저전분초 배웠네요. 이중 보존 등기로는 안 된다 그랬죠. 까만 색깔. 자,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나 그에 기초한 등기로는 등기부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이중 보존 등기로는 시효 취득 못한다 그랬어요. 다음 4번 10년 등기와 점유가 10년간 계속돼야 됩니다. 10년 점유. 다음 양거래 2번 효과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또 두 번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까. 1. 등기부 시효 취득은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또 등기 안 하고 등기부 취득 요건을 갖추면 즉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시야, 즉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부 시효 취득이 오른쪽에 4번에 동산 소유권 시효 취득은 시험은 안 나와요. 자,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좀 보죠. 시효 취득은 꼭 한 문제 나오니까 좀 어려우니까 시효 취득은 원칙이 점유 시효 취득입니다. 요거는 자, 딱 20년 점유하면 채권자가 된다는 거야.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해요. 발생해서 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소급표야.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한다는 거죠. 소급해서 소유자가 됩니다. 자, 요건은 20년 점유인데 무슨 점유죠? 자주, 평원, 공연 점유합니다. 그러면 채권이 등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시효 취득은 자, 앞으로 먼저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점유가 20년이 아니라 반으로 줄어들어. 몇 년 점유? 10년 점유. 줄어드는 대신 추가 요건이 있죠. 자주, 평원, 공연 여기다가 두 가지 더 추가된다 그랬어요. 무슨 점유 무슨 점유? 선의, 무과실, 점유가 추가됩니다. 딱 한 번이야. 점유 시작할 때면 돼. 이 10년 동안 계속일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는 추정된다 그랬죠. 자평공 선의는 추정이 되니까 요거는 입증 안 해도 되죠. 요거는 추정이 안 되잖아요. 추정 안 되니까 무과실은 의리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추정 안 되니까.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양이 좀 어렵지만 오늘 같이 가지고 한 인강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모르면 그냥 들었구나만 하면 돼요.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물건에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내일은 뭐죠? 과목이 등기법입니다. 공시법. 네, 내일 공시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